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얼마 전에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 1년 만에 7억 벌었어. 나 그냥 회사 그만두려고. 그런데 제가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회사를 절대 그만두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이 5억 올랐어도 주식으로 코인으로 2, 3억 벌었어도 쉽게 회사를 그만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만난 그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 내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1년 만에 7억 정도를 벌었거든? 그런데 내 연봉이 1억이야. 내가 몇 년만 이렇게 하면 사실 회사 다닐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21년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9년도부터 투자를 했고 19, 20, 2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착각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1년 만에 7억을 벌었으니까. 그것도 나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 하나 잘 산 거, 그리고 주식 조금 잘한 거밖에 없는데 7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못 빠지게 일했는데 연봉으로는 1억 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과 자산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득보다 5배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가 13억이 됐다면 연봉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3년치 연봉이 증발한 거죠. 그리고 15억짜리가 20억 아파트가 됐을 때 연봉 5천 기준으로 10년치 연봉이 증발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요렇게 자산이 증식이 되는데 내 연봉만 가지고는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월급은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자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켓처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 나 벼락거지 된 것 같아. 난 분명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 자산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만 가난해진 느낌이야.' 이제는 서울의 중상급지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도 웬만한 데가 20억이 훌쩍 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벼락거지가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 노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일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나도 무조건 투자해야겠다. 일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해 가지고 내가 주식이나 코인 혹은 그냥 부동산에 집중해 가지고 내가 투자만 잘하면 어차피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일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 그냥 때려치고 내가 투자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도 심해졌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되게 정책의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첨자랑 탈락자가 나뉠 수밖에 없고 당첨자는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당첨되면은 바로 자산의 격차가 10억 이상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로또 총약이 되는 거고 누군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거죠.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신 편향에 빠져 있는 거죠.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는데 1년의 상승을 보고 혹은 23년부터 25년 동안 3년의 상승을 보고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산이 상승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상승은 없죠. 하락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사람들은 22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1년 만에 30% 이상 폭락을 했죠. 상승장에 취해서 노동을 그만둔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버틸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준비된 사람은 노동소득, 현금,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확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역설적이게도 23년, 24년, 25년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22년 하락장까지 열심히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신용을 바탕으로 버틴 사람들이 23, 24, 25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번 것이지 19, 20, 21에 FIRE를 외치면서 은퇴해 가지고 그때 인제 자산 소득이 줄어들고 신용이 없어 가지고 레버리지를 못 썼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자산의 규모가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이 오면 이걸 깨닫습니다. '자산이 상승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산이 하락하는 게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내 신용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노동의 가치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누가 버티고 살아남느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락장에 누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가 자산의 격차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근로소득, 즉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1 년, 2 년, 3년 동안에 내가 투자해 가지고 번 돈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그런 기회를 또 잡기 위해서는 하락장이 왔을 때만 가능하고,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을 축적해 온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 주는 무기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무기는 신용입니다. 당신이 퇴사하는 순간 금융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락장에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느냐로 연결이 되는데, 은행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고 돈을 빌려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프리랜서로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대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을 보고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이 빌려주는 돈이 기회의 자격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힘은, 즉 근로소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이 주는 두 번째 무기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이거를 저는 최강의 방어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하는 산소호흡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경시하는 건 사실 미래의 안정망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에 가까운 거죠.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체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쌓아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아,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정말 꼭 필요할 때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 실행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25년 한 해 동안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주식으로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뭐 10억, 15억 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게 최신 편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 편향에 빠져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 한 2-3년 전에 FIRE를 외치면서 '아, 난 이제 투자로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땐 굉장히 미장이 유행이었을 때인데, 그때 FIRE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FIRE족 이렇게 해 가지고 검색하셔 가지고 한 19, 20, 21 년도 정도의 FIRE족이 인제 어떤 말을 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최근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오를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는 물론 그런 확신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영역은 하락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락장이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락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난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해 가지고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때 자산을 불릴 수 있는가가 핵심이지, 하락장을 예측해 가지고 베팅해 가지고 가는 게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차곡차곡 내공을 쌓으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분명 하락장은 옵니다.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하락장이 무조건 옵니다. 지금 코인이 조금 안 좋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인에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인이 안 좋다. 얼마까지 빠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지금 코인의 정찰병을 오히려 보내 뒀습니다. 정찰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수준이니까. 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돈이 저한테 지금 막 당장 급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으로 보내 놓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도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도 보내 놓고, 이렇게 세계 1 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하나씩 정찰병을 보내 놓으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살피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진짜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장이 더 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하고 내 신용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일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은 사람, 직장을 유지하면서 신용을 지킨 사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대응할 준비가 된 평범한 직장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노동은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실행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절대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돈 조금 벌었다고 절대 회사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걸 기반으로 다음 하락장에서의 기회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셨나요? 열심히 근로하셨나요? 저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출퇴근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은 월급 한 달치가 미래의 위대한 자산 위에 얹히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자, 오늘은 회사를 절대 그만두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동산으로 5억 벌었어도 10억 벌었어도 그리고 주식으로 5억 벌었어도 코인으로 10억 벌었어도 절대 회사 그만두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1대1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